이따 부산하는 거 비와? 그래? 비 와요? 몰라. 아무거나 가져가. 너네 줄 정도는 있어. 내가 그 우산 부자야. 전에 학원에서 망하면서부터 들고 온 우산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노트를 좀 다시 만들라는데 이번에 좀 표지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 니네 얼굴 넣어줄까? 여기 앞에 단체 사진 좀 찍고? 싫어요. 그래요? 쌤, 저 팔짱 끼고 막 자, 일단 오늘 이제 속도 할 건데, 일단 이제 이해를 잠깐 해봐야 되는 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볼게. 그 두 가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요. 먼저 직선 위의 운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평면상의 운동을 합니다. 평면의 운동. 여기는 거의 기아 했죠? 기아 선택 안 한 친구 없죠? 안 한 사람, 기아를. 다 했지? 너도 했니? 그래. 그럼 이제 기아를 잘 못하더라도 했으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의 운동까지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직선상의 운동은 어디서 했었냐면 우리가 수투에서도 이미 했어요. 그죠? 그럼 달라지는 내용은 평면상의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미적분에서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요 직선상의 운동이 맨 앞에 나오긴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다항함수에 대한 직선 운동을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들 배웠잖아요. 상학함수, 지수, 로그, 뭐 분수함수. 기타에 관련된 직선상의 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애가 수직선에서 움직이느냐 수직선에서 움직이느냐 평면상의 움직임은 뭐냐면 얘가 대가리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대각선을 움직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직선상의 운동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X축 선상에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치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고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속력이 되고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치 X를 어떤 시간에 대한 식으로 놓으면 얘가 시간에 따라 얘의 위치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는 어디로 못 가. 그냥 앞뒤, 앞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동을 직선상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때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dx dt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얘를 f'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 dx dt지만, 그죠? 잘 보세요. 시간 변화량, x 변화량, 위치 변화량. 이게 뭐예요?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가. 그죠? 시간분의 위치, 시간분의 변위,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가 속도입니다. 얘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위치의 이궤도 함수가 가속도가 되는 것까지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기호가 뭔 말인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사실 이제 기호적으로 얘 의미가 다 있고요.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속시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거속시. 맞죠? 거리 속력 시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속도, 속시. 맞잖아. 그지?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만 이제 그때는 평균 속력 관련된 얘기를 했던 거고, 약간 방향은 있긴 하죠, 얘가. 그래서 맨 앞에 쪽에 나오는 거는 속도와 가속도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냥 미분하면 되겠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가 되고, 2t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뭐다? 속도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t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가속도다. t가 1이 되는 순간에 2의 빼기 1 곱하기
가속도. 시간이 1이 되는 순간에 가속도. 2가 나올 거니까 곱하면 있네요. 그냥 4번이. 그치? 끝. 굉장히 쉽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의 핵심은 이제 평면상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바탕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벡터 있잖아요. 벡터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잘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얘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면 저 뭔 개소리야 이랬는데 이제 벡터를 좀 찍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해를 하고 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평면상의 움직임을 얘가 대각선으로 걸어갔구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X축에 움직이는 벡터와 그죠? 단위 벡터 그 다음 Y축으로 움직이는 단위 벡터를 이용하여 얘의 움직임을 대각선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벡터의 원리죠. 너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기아? 했어? 수업은 안 들었구나.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두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 놓고 그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를 먼저 얘기를 하면 얘가 여기 위치 XY라고 하는 거는요 X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시간에 따른 X축의 움직임과 그죠? Y축의 움직임 시간에 따른 Y축의 움직임 각각을 하나씩 보면 얘가 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걔의 결합에 의해서 여기 위치로 갑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X축의 Y축의 위치를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이쪽으로 얘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X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와 Y축에 움직이는 속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X축으로 움직임의 도함수 값 Y축에 움직이는 도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 얘가 속도라는 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속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쪽 X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 요 속도와 그 다음에 Y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요 속도에 의해서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속도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X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속도를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요게 그냥 위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존재 자체가 얘가 그냥 속도예요. 얘가 속도. 얘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속도라고요. 그럼 참고로 이제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벡터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 봐야 속도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좋을까? 사실 미적분 선택한 애들 중에서는 벡터를 안 한 친구들이 있죠. 그럼 요걸 낼까요? 요걸 잘 안 내고 뭘 많이 물어보냐면 속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속력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크기. 그럼 벡터에서의 크기는 스칼라 값을 얘기하는데 이게 방향인 거고 이게 방향인 거고 맞죠? 이게 방향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스칼라 값이죠?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예요? 원점에서부터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요 자체가 속도라면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게 속력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요?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한 후 원점에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구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겠죠? 아주 이해 가죠? 이해 갑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결국은 얘가 평면상에서 움직이라는 거는 X축으로 움직임이 있고 Y축의 움직임이 있다. 그 X축의 움직임과 Y축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 X축의 속도가 나오고 Y축의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위치 벡터 0으로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그죠? 뭔 말인지 가죠? 요 자체가 그냥 속도다. 끝! 속도의 크기는 이 길이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속도, 가속도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너네 그 행복했던 그 시절, 피부 막 뽀송뽀송하고 있던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0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 부분만 잘 보시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문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결국은 속력을 물어보잖아요. 속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자, X축으로 X축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치예요. 시간을 딱 넣어주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수직선상에 움직이고 있죠. 근데 Y축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시간에 따라. 맞죠? 그럼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따로따로 생각하자 이거야. X축의 속도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속도야 이거예요. 속도. 그 다음에 얘는 Y축에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적으라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의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속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원점에서부터의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렇게 요게 좌표가 나오는 거고 원점에서의 좌표가 나오는 거다. 이게 속도예요. 끝. 근데 여기서 속도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군요.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뭐 식을 써놓고 2를 넣어도 되고 그러면 2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야? 6 나올 거고 2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얼마야? 8이 나올 거니까 그때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36 더하기 64 해서 10을 구하면 돼요. 6, 8, 10 알겠죠? 아주 쉽죠? 참고로 이제 얘는 오히려 미분하고 이런 게 더 쉬워요. 왜? 앞에 쪽은 직선상의 움직임은 다항함수에 관련된 건 이미 끝났고 초월함수에 관련된 걸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너네 조금 어려워할까봐 이런 함수들 시간에 관련된 식이 아주 예쁘게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로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다만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죠. 이렇게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인, 코사인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속력 구하는 건데 X축에 움직이는 속도를 먼저 구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이해가 갔으니까 좀 바로 한번 써보자. X축을 미분하세요. 뭐 나와요? X값 미분하면 T 나오고요. Y값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T 빼기 2 나오죠? 이렇게. 그럼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그러면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이런 개 쉬운 문제가 있나, 그지? T가 1이 되는 순간이니까 1을 넣어주세요. 뭐가 나와요, 그러면? 2 나오나요, T? 끝났어? 끝났니? 집에 가면 되니? 아우. 응? 배고파. 배 안 고파. 자, 봅니다. 시간 t에서의 좌표 xy가 다음과 같고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2루트이다.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구만요.
X축에 움직이는 속도를 먼저 구해요. 이렇게. Y축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요. 요렇게. 가속도를 구해요. X축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해요. Y축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해요.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2,2a 이렇게 쓰면 요게 가속도 벡터예요. 가속도 벡터. 가속도도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벡터에 의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4 더하기 4a 제곱이 나올 거고 요게 루트 8이 나오죠? 그럼 a 값이 a 제곱이 1이네요. 1. 양수 a 값. 아우,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 니네가 하면 되지 뭐. 속력의 최대값. 속력의 최대값. 속도를 먼저 구해요. X축 움직이는 속도, Y축 움직이는 속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플러스 4 사인 4t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코사인 4t 이렇게 나오냐? 맞습니까? 그러면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 속력을 구해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16 사인 제곱 4t 더하기 코사인 제곱 4t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16 중에 하나를 줘요. 그러면 루트 15 사인 제곱 4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죠? 사인 제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1이에요. 1 사인 제곱 4t가 1이 되는 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 값이 t는 0보다 크다네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까지 나올까? 그냥 2분의 파이? 요 값이 2분의 파이를 갖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분의 파이. 그럼 사인 4t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니까 t는 8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놔도 상관없겠구나. 요 상태를 쓴 상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요. 가속도를. 구하면 뭐가 나오냐? 16 코사인 4t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사인 4t 이렇게 나오냐? 맞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256이야? 와씨, 256 코사인 제곱 4t 더하기 16 사인 제곱 4t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코사인 제곱 4t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를 넣어줘요. 그러면 256 빼기 256이니까 얼마야? 240 사인 제곱 4t 이렇게 나오냐? 맞니? 근데 사인 제곱 4t가 1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1 넣어주면 16 해서 4가 나오는군요.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좀 약간 지저분하네. 됐어요?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미분한 거야, 미분. 그냥 미분하고 2번 미분한 거야. 자, 수평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20m로 차올린 축구공의 T초의 위치가 닿은 것 같을 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지면이 y겠죠? y라고 봐야 되겠죠? 맞니? 지면은 그죠? 그러면 y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10루트 3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을 따지면 5t가 10루트 3이 되는 순간이니까 t가 2분의 루트 3인 순간에 속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속력은 무엇입니까?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x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먼저 구해보시면 10이고요. 10.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 10. y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구해보시면은 10 루트 3 마이너스 10t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3인 순간에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미리 넣을까요? 그러면 10 나올 거고 2 루트 3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루트 3이니?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속력은요 100 더하기 100 300 20 됐지? 됐어요? 끝났나? 하나 남았어? 끝났어? 오케이. 일단 이제 요거는 이따 풀면 되고 같이 그러면 1등급 문제 좀 볼까요? 근데 지금 오늘 한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은데 또 이제 까먹고 그러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조금 최대한 문제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뭐예요 이제? 1466번.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근데 물론 이제 적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66번? 저거는 이제 gx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야 되죠.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gx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보세요. 뭐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수업까지 구했는데. 자, 일단 잠깐 보세요. 여기 안 한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합성 문제라는 거를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f에다가 gx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 gx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의 gx의 치역이 존재하는데 그 치역만큼을 fx에 넣어줬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자면 맞죠? 그럼 gx를 치역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g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미분 단원이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죠? 했던 삼각 방부등식 때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같이 이렇게 각이 지금 다 일관되게 같죠. 각이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알겠어요?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자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럼 얘가 사인 x를 t로 치환해도 되고 그냥 묶어도 되고 뭐 이런데 뭐 치환해 그냥 치환해. 오랜만에 뭐 아주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제 요 함수가 있는데 t로 치환한 거예요. 그럼 여기 꼭지점이 2분의 1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2분의 1에서.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을 넣어줘요. 그럼 뭐가 나와요? 믿을 수 있나?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t의 범위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gx의 범위가 발생하는데 g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걸 못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다음부터는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8까지 있을 때 fx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완전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 과정이 하나 거쳤기 때문에 지금 1등급에 들어간 것 뿐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같이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은, 우리같이가 아니라 나같이, 이 똑똑한 친구들은 요 뭐 바로 이렇게 보고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때려야 되는 거고. 얘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하고 8까지 구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1하고 8은 돼 있어. 자, 계속해요? 안 해도 돼요?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요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어딘지 모르는 값에서 이렇게 1을 넣으면 0이야? 1을 넣으면 0이네. 1을 넣으면 0이야?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0이고 얘가 이렇게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요 그래프 우리 많이 봤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은 뭐 요 정도 있고 8이 요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미분이 되니 안 되냐 이거는 덧셈 빼셈 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걸 뭐 나보고 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낙서하지 마 임마! 낙서하고 있어 이씨. 저씨. 그 다음에 이런 문제까지 나왔어요 여기? 그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냥 문제가 아니고 22번인가 뭐 30번인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니네 너깃줄 풀다가 나오는 그런 똥 밟는 문제 약간 그 정도 아닌가? 20번이었나?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뒤에 쪽을 주아가 볼까요? 내가 뭐 속도까지 딱 보고서 끌 것 같은데 한 15분 보고서 여기는 그냥 그지? 약간 느낌이 괜히 찍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양의 실수 t가 있고요. 곡선이 있고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요 조금 어렵지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있으면 얘가 t의 세제곱 ln의 x 빼기 t라는 어떤 함수고, 그러면 쟤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2의 x 빼기 a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ft라고 했는데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요 값을 모르니까 m이라고 쓰면, 맞죠? 여기 변수가 잘 보세요. 막 바뀌어요. 그죠? 잘 봐야 돼. 일단 이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의 m의 a가 t의 세제곱의 ln의 m-t다. 요게 하나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의 도함수 요게 있고요. 얘의 도함수 요게 있는데 m에서의 2의 m-a가 뭐다? m 빼기 t분의 t의 세제곱이다. 요거 걸랑요? 맞죠? 아,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쉽게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A 값은 FT예요. 맞죠? 그래서 대입 1번에 대입하면 2에 잠깐만 요건가? 얘랑 그냥 갖다 놓을까? 아 내가 뭐 어떻게 했었는데 요것도 좀 오래됐어. 근데 요거는 t의 세제곱에 ln의 n-t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죠? 그리고 요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값을 갖는 순간에 A 값은 FT예요. 그러면 2의 M 빼기 FT는 T의 세제곱 곱하기 ln의 n-t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러면 얘를 2로 나누고 요거를 ln을 붙이면 m-ft가 있는데 요게 ln의 2분의 t의 세제곱에 ln의 m-t가 돼요. 맞죠? 그러면 얘를 넘기면 ft는 m-ln의 2분의 t의 세제곱에 ln의 m-t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그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m값이 지금 뭔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연립해 가지고 내가 뭐를 뽑았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하는데 m이 지금 변수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뭘로 쓸 건지를 지금 결정을 해줘야 돼. 여기서 썼었나? 여기서 썼나? 뭘 하나 지워야 돼. 여기에서 여기 요건가? 여기에서 2에 m-ft가 있고 얘를 m-t분의 t의 세제곱이 있잖아요. 요거를 미분을 할게요. 양변의 t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럼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의 m-ft 곱하기 dm/dt 빼기 f't 이렇게 나와요. 그죠? dm/dt. 그리고 여기를 미분하면 잠깐만 m은 결정이 된가? 여기가 m 빼기 t의 제곱에 여기 3t의 제곱에 m 빼기 t의 빼기 t의 세제곱에 얘를 미분하면 dm/dt 나오고 여기 뒤에 값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맞죠? 얘를 미분하면 안 됐나? 얘를 미분했나? 얘 너무 복잡한데? 요거 잠깐만 얘 지우고 얘가 지금 근데 어떤 포인트를 미분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요거거든요? 그죠?
지금 n-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n-t의 마이너스 2제곱에 곱하기 dm dt의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m-t분의 dm dt의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음함수의 미분법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t 제곱분의 n-t 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죠? 마이너스 달고, 그럼 마이너스 dm dt 마이너스 1 있고, 여기가 dm dt 마이너스 1 곱하기 n-t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dm dt 마이너스 1로 묶으면 m 플러스 1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 그죠? m 플러스 t가 1이 된다? m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양의 실수 t죠. 그럼 n 값도 양수죠. 그죠? 그러면 m하고 t를 뺐는데 마이너스 2다? 뭔지 모르겠다. 얘가 1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요게 나오면 지금 m-t가 마이너스 1이거나 dm dt가 1이거나 요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m-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요게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맞는 것 같아요. m-t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네요. 요게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처음부터 분모에 있었네요, 분모에. 그죠? 아, 마이너스 1이니까 상관없구나. 근데 요게 안 되네, 요게. ln이. 그죠? 여기선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 그래서 dmdt가 1이라고 해야겠네. dmdt가 1이라고 하고 얘를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f't가 나오고 얘가 dmd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마이너스 요거 뭐 ln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야 근데 이게 잠깐만 내가 써놓긴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에 플러스 ln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나오냐? 와, 나 t의 세제곱에 곱하기 ln의 n-t에 요거 미분하네. 3t의 제곱에 ln의 n-t에 더하기 t의 세제곱에 m-t분의 dt, dm-dt 마이너스 1 이렇게 붙겠지. 맞지? 그러면 dm-dt 마이너스 1이 얘가 1이니까 얘는 지워질 거고 t 값이 3분의 1이 되는 순간에 물어봤으니까 t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에 m 값을 구해야 되겠죠. t가 3이 되는 순간에 m 값을 구해야 돼요. 잠깐만. 그러면 f'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9분의 1이고요. 얘는 똑같은 게 있네요. 지워지는군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9가 되면서 3이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2네요. 답이 4 맞아요, 근데? 뭐냐, 답이? 64예요? 잠깐만. 잠깐만. 마이너스 8 넣어야 된다고? 8에다 제곱해서 64. 아, 64 맞아요, 그러면? 아, 이게 3분의 1 오면 9분의 1이 아니라 27분의 1이구나. 맞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정리를 잠깐 하자. 정리를 잠깐 할게요. 지금 약간 음함수의 미분법을 좀 달고 갔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그냥 쓴 식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얘가 어떤 지수함수와 유리함수가 그 로그 함수가 m이라는 지점에서 만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일단 t의 세제곱 ln의 n-t하고 그 다음에 2의 n-a가 같다고 놓고 한 거고, 그 다음 미분했을 때 값이 같기 때문에 x-t분의 n-t분의 t의 세제곱하고 2의 n-a가 같다고 놓고 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일단, 요걸로 하면 더 쉬웠나? 내가 기억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게 쉽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FT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FT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요걸로 놓을게요. 요걸로 놓으면, 이 n-t분의 t의 세제곱은 2의 n-ft 이렇게 나올 거니까 n-ft는 ln t의 세제곱 빼기 ln 2n-t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n-t 자체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안 되는 건 맞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ft는 m 빼기 3 ln-t 더하기 ln 2 더하기 ln n-t 이렇게 쓰자. 맞습니까? 3 LNT가 어디서 나와요? 내렸어요. 이렇게 쓰자고.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뭐냐면 m 값이 x 값에 의해서 같이 변동이 되거든요. m하고 t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t 값이 이동을 해서 t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t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n 값도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변은 음함수의 미분법을 쓴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m 값도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t를 써주고 요 값을 dmdt라고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t분의 3을 적은 거고, 얘는 다 지워질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n-t분의 얘를 미분할 때 여기가 dmdt가 붙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요 값을 구했어야 되거든. 요 값을 구해야 되는 거, dmdt를. 맞지? 그럼 dmdt를 어디서 뽑을 거냐? 라고 해서 보니까 안 쓴 식이 하나 있는 거죠. 안 쓴 식이. 그래서 뭔가를 미분해서 연립했던 것 같은데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한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럼 t값은 양수니까 지우면 n-t분의 1하고 ln n-t가 같은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n-t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t의 마이너스 2제곱에 곱하기 dm dt 빼기 1이 이렇게 나올 거고, 쟤는 저쪽 편은 n-t분의 dm dt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다 이거야. 그럼 n-t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n-t의 제곱 양쪽에 곱한 거야. 그럼 여기가 n-t가 이렇게 붙으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 그죠? 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dmdt가 1이라는 걸 뽑은 거야 여기서. 알겠지? 근데 뽑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내가 이걸 어쨌든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 1이에요. 그 1이면 얘가 지워지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왜 문제가 좀 식이 돌았냐면, 나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가에서 미분을 해서 얘를 뽑아야 되는 걸 아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 미분해야 되냐, 여기서 미분해야 되냐, 아니면 같은 걸 미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뺑글뺑글 식이 돈 거야. 됐죠? 여기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3분의 1, 9, 1 빼기 9,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1번. 쟤는 저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 아니, 저거는 좀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x분의 2, 탄젠트 베타는 x분의 1,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해주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2분의 x분의 1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을 위아래로 곱해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x. 이거 또 나왔네? 아까 전에 물어봤던 거. 일 74번. 역함수를 갖는다. 그게 뭐야? 단순 증가 또는 단순 감소다. 그죠? 그럼 이제 지수는 사실상 이제 미분하면 역할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고 미분하고 약간 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를 미분하네. 더하고 저 A 미분하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네. 그럼 A는 바깥쪽에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되겠죠? 이 이상의 자연수 N이에요.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최소값 A. 그러면 이제 얘의 최소값 더하기 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맞아요?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요게
nx예요? n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x가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순간이니? 그지? 뭐가요? 여기에서 꼭지점을 갖는, 얘가 꼭지점을 갖는 순간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4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오냐? 맞지? 근데 요 앞쪽에 얘가 붙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x가 2분의 n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순간에 맞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1 빼기 4분의 n의 제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거 더하기 a 값이 항상 0보다 크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순간에 a가 gn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요 값이 gn인가 보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gn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럼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걸. 요 함수의 그래프를. 됐습니까? 미분해서 하세요. 2 이상의 자연수니까. 2 이상의 자연수예요? 일단 생긴 모양은 그냥 대충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나? 요런 식의 모양이? 그러니까 최대값 갖는 순간만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됐지? 요거 해놓고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네. 76 fx와 x, lnx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y는 fx와 접할 때 그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 gt의 a일 때 a는 알죠? 네.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요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외우자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얘를 볼 때마다 그냥 계속 그래프를 그리려고 뭐 미분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제 대략적으로 얘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니까 접점일 때의 기울기 값이 a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기울기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 거예요. 원점이 아닌 기울기 값이 있는 거고 기울기가 t가 되는 순간에 즉 다시 말하자면 gt를 이렇게 잡아놓고 G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란 얘기죠? 요게 약간 역함수의 비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역함수가. T에서의 기울기가 T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거든요. GT에서의 기울기가 T다. 요런 얘기거든요. 원점이 아니에요, 위에 거는.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한 거고. 그럼 일단 원점에서의 기울기 A를 먼저 구해야 되죠. 여기 뭐 나와요? 일단 미분할게요. 미분해야 돼 이거. f 프라임 x는
x 제곱에 1 빼기 ln x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뭐 t는 안 쓰면 안 되겠다. m 제곱에 1 마이너스 ln m 있고 x 마이너스 m 적고 더하기 m분의 ln m이 나오는데 얘가 원점 지나가는 거죠. 원점 대입하면 m분의 ln m 빼기 1 그죠? 더하기 ln m 이게 나올 거니까 2 ln m 빼기 1 m은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요 x좌표는 루트 2고요. 루트 2. 루트 2를 대입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2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나오니? 2분의 1? 그럼 요게 A죠, A. A는 2분의 1이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t가 나오는 얘가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t가 되는 순간에 x좌표가 gt니까 gt의 제곱에 ln gt가 t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얘의 역함수가 있는데 맞죠? gx의 역함수가 이렇게 났을 때 요거는 t의 제곱에 1-ln t가 되는 거고요. 맞죠? 역함수가.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해도 돼요. 근데 속미분 나오고 뭐 이제 지랄 하는 건데 하려면 해도 돼요. 그렇게 할까요?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에 역함수가 나오는 점을 찾아야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 2분의 g에 이 2분의 1을 넣어주면 그죠? 그러면 여기 뭐야? g에 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니까 기울기가 이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에 값을 찾아야죠. 그게 뭐예요?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 이게 언제예요? 뭘 넣어주면 이 2분의 1이 나와요? A 값이 이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이니까. 에? 루트 2야? 그치. 루트 2가 되는 순간 이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죠? 아, 기울기에 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루트 2고요. 그죠? 그럼 g의 역함수에는 루트 2를 넣어주는 순간에 이 2분의 1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g 프라임 이 2분의 1을 물어보니까 얘는 뭐다? g의 역함수 프라임 루트 2분의 1과 같죠.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 도함수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얘를 미분한 값에다 루트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 t의 4제곱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곱하기 t제곱 있고 빼기 1-ln t 있고 2t 붙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루트 2 넣었어요? 그럼 뭐 나와? 2의 제곱 마이너스 t예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예요? 2분의 1인가요? 아씨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오나요? 이렇게? 맞아? 답이 뭐야?
4분의 루트 2? 그럼, 요거 역수구나. 맞네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 구한 거니까, 얘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2의 제곱. 얘랑 곱해야죠. 요 정도면 어때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요? 할만한 거예요, 이 정도.